안녕하세요, 호재입니다. 마음이 조금씩 다시 잘 추스러지고, 네,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캄이라고 하는, 맞나? 네, 그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그쪽에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. 잠깐 좀 찾아봤었는데, 거기에 그거를 잠깐 찾아봤던 이유가, 거기 나오는 되게 친절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방에 써놓았던 메모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.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. 친절하라. 그 어느 때라도. 이 글귀가 되게 와닿았었어요.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.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늘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. 되게 평온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게 좋은 의미들로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랬었던 부분들이 저 또한 전부 다 경험하고 겪어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.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내 삶을 살아가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가끔씩 길거리나 어디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광신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좀 편파적이라는 거죠. 알라신이 그랬다고 합니다. 알라신이 그랬다는 건가? 아니면 그 경전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글귀가 있다 그래요. 알라신을 믿되 낙타는 묶어두어라. 네. 믿는 것과 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인 거죠.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 겸손하다.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. 우리는 어쩌면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.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. 저는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고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없어요.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제가 무능한 걸까요?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이나 뭐 일론 머스크, 팀쿡,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잭슨왕 이런 사람들은 머리 깎는 법, 파마하는 법, 염색하는 법을 모를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음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걸까요?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일에 대해서, 나의 업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
기여를 하며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에 따라서 뭐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, 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기가 다 달라지는 것일 뿐인 거고, 또 어쩌면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그들이 깔아놓은 세상에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.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. 하지만 반면에 내가 필요한 것은 항상 가질 수 있는 거고요.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을 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생기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졌을 때, 예. 근데 그 원하는 것이 꼭 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하물며 저랑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가끔씩 부딪히면서 뭔가를 갖다 이제 다투거나 할 때도, 우리 와이프는 무언가를 항상 원해요. 샵을 어떤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, 이런 걸 해야 된다, 뭘 해야 된다, 그러면서 자꾸 바꾸고 사고,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사람들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거나, 어떤 또 뭐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던가,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작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런 상대적인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.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고 불안초조해진다. 삶을 믿고 아껴야 한다. 지시하고 예측하려 할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워진다.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초조해진다.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 원하고 내 생각으로 세상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고,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,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정작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받는 건 내 자신이라는 얘기겠죠.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을 하는 부분들,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,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할수록 고통받고 초조해지고 괴롭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아닐까. 네. 요즘 이제 다양한 인문학이나 철학, 자기계발서, 이런 자기계발서는 아니고 네. 인문학,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, 하다못해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옛날 같았으면 어떤 패턴을 본다든가, 뭐 주식 거래창을 본다든가, PER, PBR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들을 봤었으면, 요즘에는 어떤 그런 경영 구루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, 네, 그런 책들 위주로 좀 보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하고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이런 책을 뭐라고 해야 되죠?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놨었던 것 같은데 새 책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책을 안 읽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? 네. 그런데 엊그제 이제 저희 이제 서재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, 네. 하여튼 집에 제 책장에서 책을 좀 찾으려고 보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, 네, 우연찮게 봤더니
한 페이지도 제대로 잘 안 넘겼더라고요. 근데 사둔 거예요. 집에 꽤 그런 책들이 꽤 많아요. 지금도 그렇고 여기도 샵에도 그렇고. 근데 책을 사는 이유는 책을 보려고 사는 거라 지금 당장 꼭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으면 좀 사두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꼭 읽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성공했었던 사람이 그런 삶을 버리고 17년간 동안 태국 숲속의 사찰에 들어가서 17년간의 이제 승려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곳을 다시 나와서 좀 이른 나이에 또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쓴 책인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독특했었던 거는 이제 스웨덴 사람이에요. 유럽 사람이 이제 승려가 되면서 썼었던. 근데 뭔가 되게 많은 가르침, 깨달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. 마치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법륜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가르침,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. 내가 알아야 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.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. 친절하라. 그 어느 때라도.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할수록 나의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.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가질 수는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.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꽉꽉 채워져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또 만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